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공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약 2주 동안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총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인 확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까요. 문자 메시지나 미니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네. 아침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네. 메시지.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예. 하나가 이제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야말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자 메시지가 뭐 저하고 권순표 국장님 사이에 오간 거면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하고 당시의 국민의힘, 지난 1월 당시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한동훈 후보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였기 한동훈 때문에 비대위원장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시지가 논란이 된 건데 오갔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군요. 오기만 오고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 CBS 한판 승부에서 김규환 CBS 해설위원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의 일부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논쟁적인데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한창 논란이 되고 있었던 소위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로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망설였다라는 대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그 더한 것도 요청을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뭐 실제 메시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김규환 해설위원도 공개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이제 편집했다고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편집한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사적인 뭐 대화가 좀 있어서 그랬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개하면 뭐 좀 불편할 수 있는 이 프라이버시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이 메시지의 이 골개 핵심 내용이라는 거는 디올백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할 용의가 있다. 당에서 어떤 방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요청.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메시지를 보낸 날짜를 봤더니 1월 19일입니다. 한창 이 문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당과 당시 대통령실 사이에 이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그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1월 19일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서너 차례 보냈다. 문화일보의 오늘 보도에 따르면 5차례 보냈다. 5차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받고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일십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읽고 씹었다. 읽고 뭐 이런 무시했다. 이제 속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답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이런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 거기 때문에 공적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거고 총선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일부러 안 받으려고 사과를 못하게 하려고 뭐 방해하거나 일부러 그 말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시를 한 건데 오늘 오후에 KBS 사사건건에 한동훈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 문제 제기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저 문자가 있은 이후에 아주 얼마 안 돼서 저에게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이틀 후인가요? 하루나 이틀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사퇴 요구의 이유는 저 이슈가 큰 이유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저한테 저 얘기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도 재구성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사과를 하기 어려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예. 내용인데 일단은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실패,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예. 것이다라고 지금 한동훈 후보는 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르다. 편집됐다. 그렇습니다. 재구성됐다고 표현했죠. 네, 예. 재구성될 때 이제 실제 원 의사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사과를 하고 싶으니까 당에서 기회를 마련해 달라라는 쪽의 입장인데 그리고 사과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공개된 것에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네. 바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밝히는 내용에 따르면 거꾸로였다는 거죠. 예. 사과를 할 수가 없는 이유를 밝히는 게 주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정반대의 내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 이제 고민이 되는 와중에도 다만 어떤 단초가 보이는 거는 예. 이 편집돼서 공개된 내용 안에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마 이 대목과 이 어떤 전후한 맥락, 예. 이 대목의 전후한 맥락을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을 좀 그랬을 거죠. 봐야 될 것 예. 같다. 근데 다만 오늘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와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 사안을 진실 게임으로 끌고 가더라도 어쨌든 자기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예.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양측이 팽팽하게 좀 맞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쉽게 예.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면요.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일단 의문을 먼저 제기해 보면요. 대선 전에 카톡으로 수백 통씩 김건희 여사랑 공적인 일이라고 주장한 어떤 대화가 오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통이 넘는 예.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그런 하죠. 관계인데 갑자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공적인 대화라면 답장 한 통조차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가능하고요. 네. 또 지금 표현에 저는 어떤 게 기억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물론 텔레그램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 폭파되고 없어지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이게 이렇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면 나중에 이 한동훈 후보는 더군다나 검찰 생활을 통해서 어떤 문자 중에 보관해야 될 문자와 지워야 될 문자를 명백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어디다든가 사진을 찍거나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기억한다는 얘기가 좀 네, 네, 네. 왜냐하면 분명하진 않잖아요. 기억한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또 네. 저쪽에 대한 의문도 많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실 게임으로 양상이 펼쳐졌을 때 공개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공개를 해봐야 딱히 도움이 되는 지금 형국은 아닌 거고요. 예. 뭐 일단 이제 공세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왜냐하면 하나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지금 여권 관계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 최소한 5개 이상일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국면이 아니더라도 그 앞뒤에도 또 다른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혹은 뭐 받기만 했을 가능성 뭐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곤란한 상황을 피하자면 기억에 의존하는 것처럼 이제 답변하는 예.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제 그러다 나중에 네. 나중에 정 못 견뎌 내놓게 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기억에 의존한다 그래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뭐 무슨 기억에 의존합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지 이제 예, 국면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지켜봐야 있으니까요. 될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이제 맥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명분상에 있어서 네. 한동훈 캠프 쪽에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느냐라고 자문을 했을 때 다시 예. 되물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실 답변이 좀 공공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한동훈 캠프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뭐 이제 어떤 그 해명 중에 하나는 이 사안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사과 여부를 검토를 했었고 예.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검토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씹은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관련 조치를
뭐 여러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쪽에서 사과를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예. 이런 지금 취재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볼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에서 그 한 통, 뭐 대통령실과 의논하셔야겠습니다, 여사님 이러든가 네, 네. 이런 한 통의 답장이 없었다는 거.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데 똑같이 이 보낸 쪽의 어떤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요. 네네. 이걸 그럼 최초의 질문은 누가 흘렸을까 이건데요. 네. 한동훈 후보와 지금 김건희 여사 사이의 메시지인데. 개인 간의 메시지죠. 예, 그렇다면 이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흘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방어적 입장에 있는 거 보면. 뭐 그 가능성 거의 제로죠. 그렇다면 이거는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흘러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추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왜 흘렸을까? 네. 왜 흘렸을까를 추정해보. 이거 예. 모두가 추정이죠 지금. 네. 그렇다면 지금 당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죠. 예. 왜 하필 이 시기냐.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채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에서 예. 하필 이 시점에 왜 저 문자 메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까. 예. 저거는 개인이 개인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걸 보여줬든 예. 혹은 뭐 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설명을 해줬든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를 이전에 들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시기를 맞춰서 공개한 건지 예. 혹은 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작정을 하고 이 시점쯤에 넘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지 그런 예. 것들은 이제 추가로 더 취재가 이루어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방식으로 노출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소위 지금 이제 다른 친윤계 후보들은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론을 이제 펼치고 그렇습니다.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을 향해서 차가운 어떤 태도를 취했던 사람 예.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도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믿을 수 예.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 김건희 여사 개인이 흘린 거라면요. 네. 이게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게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직설적인 비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 이건 근데 네. 이게 누구한테 보여줬는데 누가 흘렸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모르는 만약 거니까요. 김건희 여사 개인이 누구한테 흘렸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가 되는 건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직접적 개입을 하는구나.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직접 흘렸다면.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흘렸다면 어떻게 해석되길 바랐을까 김건희 여사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비대위원장일 네. 때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저항하는 것 같이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걸 흘림으로써 어떻게 해석되길 바라냐면 저 사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항하는 척했지만 자기 돋보이려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사과한다 그랬는데도 일십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과를 원했으면 내가 사과한다 그랬어요. 이걸 받아주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돋보이려고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겐 약간의 어떤 왜곡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이제 어제 CBS 한판승부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제 발언 취지였는데 예.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게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지 간에 당시에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걸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해당 행위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되길 바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흘린 쪽에서는. 예, 사과와 관련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 이 타격을 입히고 예. 그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역할을 해태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박계단은 나는 대통령실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한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인기는 챙기고 네. 실질적으로 사과를 해서 공이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건 맞고 뭐 이랬다는 어떤 음모론적인 해석인데요. 그렇게 읽히려고 했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아마 이제 그럴 텐데 오늘 이제 한동훈 캠프나 예.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와서 밝히는 내용도 나는
그게 아니다. 예. 그 당시에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뭐 직접 언론 인터뷰라든지 혹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공적 루트를 통해서 사과 필요성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 또 저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사과하려면 대통령과 의논해서 본인이 하면 되지. 그걸 왜 한동훈 위원장 개인 사적 텔레그램에 문자를 보내서 사과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예.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 총장이 밝힌 이유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사과하는 문제를 남편인 대통령과 상의를 하셔야지 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할지 말지 물어보냐라고 예. 이제 되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 한동훈계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이제 비공개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당내에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던 때고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을 보면 대선 전에도 사과했다가 지지율 떨어졌는데 내가 꼭 떠밀리듯이 사과를 해야겠느냐라는 행간의 의미가 보인다. 거기에 예.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즉답을 하기에 좀 난처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지금 해석들이 덧붙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해석 논쟁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요. 또 예. 한 축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진실 게임의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동안 친윤계에서 계속 불을 붙이려고 했었던 그 문제, 소위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해서 한동안 좀 지속되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문자 메시지 노출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이 시점에 노출됐다는 것, 그거는 대통령실이나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제 마치 이제 신호탄처럼 네. 신호탄이 올라오고 나면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소속으로 빠져 있지만 예.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페이스북에 잇따라서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방송 출연을 해서 이 사안 관련해 설명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직접 밝히고 있는 사안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무소속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 그래서요? 소속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직접 싸웠던 정치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됐을까? 예. 그런 걸 추론을 해보자면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그 어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일종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좀 일종의 자료 같은 걸 확보한 게 아니냐,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강해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 참 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떤 친한동계와 반한동계의 어떤 후보들이 네. 일제히 포격을 가하는 것도 모양새가 당권 경쟁과 긴밀한 연관이 있구나를 짐작하게 하고요. 경쟁 후보들 원희룡 예.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일제히 페이스북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어떤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판단력 미숙, 예. 뭐 경험 부족 이렇게 표현을 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당이 어려움을 겪도록 방치했다라고 하면서 예. 사실상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참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제로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지 예. 혹은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명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예. 문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는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를지 그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법 네.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후폭풍으로 국회 개원식이 연기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헌정사의 이제 초유의 일이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당에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도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도 없고 여당도 없는 상태에서 개원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단독 개원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일정 조율을 새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 일정 진행이 너무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고 우원식 의장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원식 의장이
일정 제조율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협조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네. 않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당장 7월 8일하고 9일에 예정이 돼 있었던 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예. 연설도 불발이 됐습니다. 출발을 하긴 했지만 국회가 이제 초반부터 좀 삐걱거리고 예.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 문제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냐. 거부권 행사 자체는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은 법안에 대한 2번 연속 거부권 행사라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상병 일주기가 7월 19일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재표결을 그 기간 안에 끝내보겠다. 예. 일주기 전에 끝내보겠다라는 방침을 세워놓고는 있는데 뭐 여러 이제 고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3일이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만의 어떤 대안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표결 여부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연동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제가 제안했던 수정안 네. 그에 대한 논의를 뭐 미리 시작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나요 지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어제 있는 격앙돼서 상황입니다. 끝나서 그런 네.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몇몇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 한동훈 후보의 뭐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유력 당권 주자가 그런 얘기를 꺼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제2결 때도 이 부결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거리낌이 좀 없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도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 주도로 하고 있는 특검법에는 부담 없이 반대하겠다. 제2결 때도 이제 반대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두고 국민의힘의 자치안을 마련한다는 핑계가 생긴 거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미루면 이게 역시 핑계구나 하는 어떤 여론이 또 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던져놓기는 했지만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지지부진하면 그렇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그럼 약속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안을 한번 내봐라. 예.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뭐 그런 것들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거의 다 됐지만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6%, 석 달째 20%대인데요. 네, 오늘 예.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6%의 긍정평가율입니다. 예. 부정평가율도 2% 내려서 지난주에 비해서 64%로 집계가 됐는데 여전히 20% 중반대에 예. 답보 상태를 석 달째 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3%와 29%, 조국혁신당 9% 예. 이렇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비슷한 형국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 거의 다 돼서 이거 다른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 여기서 줄일까요? 네. 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예. 25% 전후한대에 갇혀 있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에 되겠습니다. 단단히 갇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